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마스케라로 놀아라. 이거 우리 클래스 1에서 배웠어요. 이게 이탈리아 말로 마스크라는 말, 마스크 쓴 것 같이 또 얼굴 앞에서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입을 잘 열고 연습했을 때 경구개와 치아, 요 앞 사이에 소리가 닿는 진동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많이 느껴야 돼요. 이거를 느끼는 것이 마스케라로 노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스케라로 노래하는 이유는 떨리는 공명감의 대부분이 얼굴 안쪽에 있어요. 여기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코에 있는 비강, 여기 공명도 있고 여기 또 옆뼈도 있고 목 쪽 안쪽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습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보세요. 하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듣기도 뭔가 소리가 약간 변했죠. 첫 번째는 제가 그냥 하니까 여기서 진동을 못 느끼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여기서 제가 진동을 느낀 거예요. 하다가 여기 드르르 떨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찾으셔야 돼. 합니다. 시작. 느껴보세요. 코 쪽에서 약간 진동하는 걸 느껴야 돼요. 여기서 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자, 코는 잡지 말고, 손으로 잡지 말고. 자,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그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힘을 줘요. 이건 연하게 해야 돼요. 마치 살살살 진동, 이거 떨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약간 위로 올라갑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권사님 한번 해봐요. 약간 이게 변화가 올라갑니까?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약간 올라가게. 소리가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송미 한번 해볼까? 소리가 약간 위로? 약간 위로 올라가지. 진동.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소리가. 그러니까 할 때는 여기가 떨리는데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해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소리를 내면 낼수록 이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아주 조용하게 보세요. 잠깐만. 하면 훨씬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조용하게 이게 소리가 나는 오리진이 위로 올라간다. 그거를 한번 느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코를 이렇게 대서 코가 이렇게 올려있잖아요. 대는 건 좋아요. 대는 건 좋은데 내가 손을 안 대고도 이 소리하는 음이 위로 올라가는 걸 느껴야 돼요. 그 혀가 천장에 붙으면 안 되죠. 혀는 그대로 고정. 그대로 혀를 움직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간질간질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할 때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어. 똑같이 하다가 이빨 그 부분에서 진동이 있다가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약간 간질간질할 거예요. 약간 변화가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음으로 하다가 보세요. 이렇게 저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신체적인 변화를 급격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하고 입만 벌려주면서 R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를 옮겨보면 여기서 진동이 되죠. 그때 진동이 될 때 입을 살짝 벌리면서 음에서 R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시작.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느낀 사람들은 R로.
하면은 그거 느껴집니까? 그걸 느끼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거예요. 하다가 소가 요 근처에서 근질근질하게 진동이 오면은 아로 급격하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아로 똑같은 거 유지해주면서 아로 해가지고 됐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아로 살짝 이렇게 입을 열어보면은 그 마스케라가 유지한테 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품할 때 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훈련을 하면은 훌륭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공명이라는 게 바이올린이 제가 전에 첼로 예를 들면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뭐 색소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디가 없으면은 첼로 이거 쳐봐 칙칙칙 이상한 소리만 나잖아요. 공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목에 공명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가수들도 그렇고 성악가들도 그렇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 공명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하이로 올라갈 때에 하이로 올라가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후드가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자기 생각에는 이거를 올라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근육으로 받쳐줘야지만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게 내려와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줘서 호흡이 올라가면서 호흡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하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악은 안 했지만은 이 팝 쪽으로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음 올라갈 때 나는 이제 그 원리를 조금 하니까 보면은 이게 그때 올라갈 때 이 호흡기를 열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만 배우면은 더 이제 힘있게 올라가는 거죠. 이 후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호흡기를 모르겠어요? 다 모르면서 아무 질문을 안 해. 가르쳐주겠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 모르시면 호흡기를 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때까지는 좋은데 하면은 어린애들도 그렇고 높이 올라간다 하면 무조건 힘 주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여기 후드 이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후드가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숨구면 여기 있으면 후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후드가 있으면 이게 압력을 줘가지고 막아주면 이게 압력이 생기니까 여기가 압력이 생겨가지고 악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올라갈 길이 없어. 호흡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명한 성악가나 이제 그 가수들이 보면은 할 때 보면은 꼭 가성 같은데 가성이 아니야. 가성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 때는 이거를 후드를 자기가 머슬 릴렉스 해가지고 후드 내리는 걸 알고 호흡을 복식으로 올리고 연구개를 올리고 통로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쪼디 말한 그거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통로를 넓혀줘야 돼요. 좁혀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물 나오는 호수를요 꽉 눌러버리면 이게 물이 쫙 나가버리잖아요. 압력이 생기니까.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성악이라는 것은 물을 콸콸콸콸 나오게 이 성대를 열어줘야 되거든. 이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들 아셨죠? 아셨죠? 집에 가서 예습을 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조금 약간 좀 이해 못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예습을 하시고 그러면은 자, 그래서 공명 연습하는 거 연습을 했고요. 그래 여기 이제 어떤 모음이 마스카라에서 공명을 잘 느끼냐. 일반적으로 볼 때 아이우에오 할 때 아이우에오 할 때 그래도 공명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거는 아이 할 때 아이 하면 공명을 느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이우에오라도 그 중에서 특히 잘 느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예요. 이하고 오인데 아이 하면 이게 약간 근질근질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의 느낌, 그때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클래스 1, 2, 3, 4, 5에서 배우는 거는 이 성악의 용어와 term과 definition과 플러스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론을 가지고 실기에 이용하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집에 가서 트라이 해가지고 새로운 거니까 그걸 익혀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클래스 5까지 들었다가 금방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클래스 6부터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악에서는
포르타멘토라는 게 있어요. 으아 하는 거, 이게 걷어 올리는 거. 그런데 연습할 때는 그냥 소위 말하는 어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음이 있으면 음을 그대로 어택해 버려야지.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성악의 기법 중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케일 배울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음정을 잡아 나 하고서 어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길게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해보세요. 배에다 힘을 주고 자 어깨를 펴고 하품 안에서 합니다. 시작. 오케이. 자, 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건 뭐 한 두세 달 연습하면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마스케라를 우리가 발견할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답이 나와 있죠. 입을 약간 미소 짓듯이 열면 도인다. 보세요. 마마마마마마마 하는 것보다도 마마마마마마 입을 미소 짓듯이 하면은 달라져 소리가. 왜 달라지냐면 마 하면은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이 미소를 지으면요 소리가 인위적으로 코로 가게끔 방향을 전달하고 두 번째는 여기를 넓혀줘요. 그러니까 요 미소를 짓고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크게 말고 마마마마마마마 하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이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해봅니다. 시작. 어때요? 소리 지니까 약간 뭐 다른 거 느끼셨어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나아져요. 내가 듣기에도 여기 소리가 나네. 근데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게 입을 위쪽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네. 그건 이제 딴 테크닉. 하여튼 테크닉 여러 개를 배우고 나서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미소 짓는 거는 소리를 이쪽으로 다이렉트 하면서 공명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이 지금 지적한 거는 어제 배운 건 뭐냐면은 이거 소리를 고음으로 올라갈 때 벌리는 거. 고음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은데 올리려면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거 잘 리뷰 잘 하셨어요. 오케이, 조금 느껴집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를 할 때 이거를 보세요. 우 하다가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진성을 내는 소리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명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 못하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우르르 하다 보면 여기서 느껴지잖아. 느껴지면 이때 떼다. 다른 걸 급격하게 변화하면 안 되고 요것만 살짝 떼고서 입만 아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아 할 때 너무 급격하게 하면 이게 변화가 되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게 할 때 여기가 약간 이렇게 resonant 하기 시작하면은 don't move quickly, just maintain whatever you have, just change your to removing cup away from you. 그러면은 아 했을 때도 이걸 느껴지는 거야. 그거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 나가집니까? 코 좀 느끼세요? 느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도로 또 나갑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할 때 소리가 코맹맹이처럼 이렇게 들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노래할 때 무슨 노래 할까 조의 이름을 보라 이렇게 콩맹맹이가 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정할까? 우리 아까 했잖아요. 그렇지. 내려다보 나의
주의 이름을 하다가 주의 이름을 요거 내리고 넓히니까 소리가 일로 가는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느껴가지고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소리가 뒤로 처짐. 아까 저게 제가 누가 소리가 뒤에서 난다고 그랬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소리가 뒤에서 난다고 그랬나요? 소리가 약간 뒤에서 먹먹하게 나는 건 바로 요거. 앞니 뒤쪽에 소리 붙인다고 상상할 마스카라.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목에 힘이 들어가신다고 누가 남자분 하는데 그분은 릴렉스한 상태에서 허밍을 하라고 그랬는데 릴렉스한 상태에서 허밍하는 것은 내가 진동을 느낀다. 힘을 빼고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브레이션하고 글리산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바이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바이브레이션은 팝송을 부르든 성악을 부르든 바이브레이션은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끝날 때의 바이브레이션은 특별하게 또 그 끝맺음을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바이브레이션을 못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더라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요렇게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똑같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인위적으로 바이브레이션 나죠. 이게 이제 첫 시작이에요. 못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못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몸 컨디션이 어떠면은 이게 바이브레이션 하는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것도 분명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글리산도는 뭐예요? 글리산도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성악적인 표현으로는 포르토멘토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인데 이건 이제 악기에서는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게 올라갈 때 글리산도라고 그래요. 악기에서는 글리산도라고 그러고 이제 성악에서는 포르토멘토라고 그러는데 글리산도라고 그냥 공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손 제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리산도 할 때 예산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거 빅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게 포르토멘토 해도 되는 거니까 과장해도 돼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끝에 내뿜는 거는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크게 시작. 자, 여자도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도 하는 거. 남자들 잘하는 것 같아요. 해봅니다. 시작. 요번에는 아를 좀 길게. 시작. 자, 거기다가 배에다 힘을 조금만 더 줘보세요. 이건 릴렉스하고 배에다 좀 더 주고 하품할 때 마지막 그걸 유지하면서 해보세요. 소리가 달라집니다. 자, 하품 하고서 해봅니다. 시작. 훨씬 나아져. 다시 한번 시작. 이 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나의 익스프레션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합니다. 다시. 시작! 좋아요.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바이브레이션도 우리가 연습하는 거 알았고 글리산드도 연습하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엔딩 메이저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팝송이나 대중가요나 그 성악이나 끝날 때의 끝맺음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끝맺음을 처음에 할 때하고 똑같이 뭐 도미솔미 도미솔미도 하고 끝나면 좀 그거 하잖아요. 도미솔미 도미솔미도 한다든지 뭐 포르트 멘트 쓴다든지 하는데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 입안을 넓혀. 이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입안 넓혀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입안을 넓히는데 입안을 고음에서는 입안을 어느 쪽으로 높여야 될까요? 고음에서는 입을 위로, 공간을 위쪽으로 넓혀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입안을 무조건 넓힌다고 해서 좋습니까? 입을 크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입 안쪽에 C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스페이스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지 무조건 그냥 뭐 나의 그 폼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입을 넓히려고 하는 거니까 입을 너무 과장되면 안 되고 이 안에 둥글게 C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항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두를 떨어뜨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후두와 소리나는 스팟을 같이 올리면 안 된다. 스팟만 두성으로 올리는, 스팟은 두성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고음으로 갈 때요, 소리나는 위치가 자연적으로 흉성에서 두성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고음이니까 두성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아무리 바리톤이나 베이스 같은 거 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나중에 고음으로 올라가면 두성을 쓰게 돼 있어.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소리나는 스팟은 위로 올라가는데 후두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볼 때는 후두도 따라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후두는 릴렉스하고 놔두고 이 소리나는 스팟, 연구개 쪽을 올리면은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런 거 모르고 알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은 이 고음이라도, 예를 들어 고음이라도 두 개가 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지금은 안 돼? 저는 후드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꿀꺽 해보세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자. 여기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입을 이렇게 벌리면은 이게 같이 그 자연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떨어지고, 이게 뭐냐면 지금 자꾸 이제 이론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이 이론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네.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첫 클래스, 둘째 클래스에서 우리가 그거를 알기는 어렵죠. 처음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발성 기법과 테크닉과 이론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분명히 그게 됩니다. 자, 연두개 올리는 거 알죠? 연두개 올리는 목적은 뭐죠? 공간 확보, 공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비음 제어. 비음 제어를 뭐로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연구개가 약간 닫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비음 공명 나는 걸 우리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 목젖이 연구개 끝에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약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페이스도 확보되면서 이제 공간을 막아주고 비음이 적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젖을 뒤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걸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혀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다가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당히 비브라토를 넣어서, 왜냐하면 비브라토가 결국은 진동과 공명을 일으키는 거니까 진동과 공명은
누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그 무엇이 없으면은 진동과 공명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악에서는 공명과 진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컨트롤한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브라토를 넣으면은 내 노래에 내가 자신이 있고 내 발성에 자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스케일은 좀 이따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음과 고음시의 소리 위치. 역시 이제 후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그 색소폰 아시죠? 색소폰. 베이스 색소폰, 그 다음에 엘토,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리가 하이로 나는 악기가 작을까요? 클까요? 몸체가. 작아요, 커요? 다 하시네. 작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색소폰도 보세요. 소프라노 색소폰 요만하잖아요. 근데 베이스 색소폰 이만하잖아요. 근데 소리는 하이는 이 소프라노가 하이를 맡잖아요. 피콜로도 그렇고.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for illustration purpose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달달달 떨리면서 이제 소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음 때는요, 저음 때는 이게 늘어져 가지고 약간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런데 고음이 되면은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위로 이렇게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성대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가 사실은 성대가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이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는데 고정이 돼 있는 이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거지 이 자체가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풍선처럼 늘어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고음을 내면은 저음 낼 때 이렇게 있다가 고음 내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가늘어지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고음에서는 두성을 쓰는데 이 말은 소리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지 우리 지혜리 나와봐. 심심했지?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연습할 게 또 이제 있어요. 자, 여기 서가지고 여기서 딱 보고 한번 해볼까? 시작. 약간 배에다 힘을 주고 앞을 쳐다보고 배에다가 좀 힘주고 시작. 그렇지, 훨씬 낫잖아. 좀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달라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품할 때 해가지고 끝내봐. 오케이. 너무 입을 위로 벌리지 말고 오케이 하고서 됐지? 자, 그 다음에 R을 해봅니다. 시작. 자, 거기서 이렇게 됐죠? 거기서 한 발을 들고서 약간 고개를 숙여보시고 소리를 내보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이거 없이 정상적으로 R을 해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숙여가지고 해봐. 해봐. 여러분들 다른 거 좀 느끼시나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숙여야 돼. 다시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숙이고서 뭐가 다른 거 같은 못 느끼세요? 하면은 여기서 나와. 두성이 나는 거예요. 네, 머리에서. 이게 두성이 연습할 때 이렇게 약간 수그리고 하면요. 두성이 나는 거예요. 깊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두성 내기 우리를 알기 전에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로 해서 아까 저게 여기서 하면 이게 느끼듯이 그거를 포인트를 발견하려고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어나서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아로 우선 한번 해봅니다. 보통으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번에는 한쪽 다리 들고 약간 이렇게 들고서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두 발 들기 좀 그가신 분은 그냥 한 발 들지 말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했을 때 하고
아 했을 때고 소리 위치가 머리 위로 visualize 올라가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느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엎드려서 시작.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또 아를 한번 해봐. 자, 아 해봐. 그러니까 너는 움직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려고 앞으로 힘을 줘야 되겠지. 자, 아 해봐. 자, 이 소리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것도 움직이지 말아야지. 자, 이 소리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냐면은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앞에다가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소리가 달라요. 이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어떤 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게 선호하는 거냐면 뒤쪽으로 나가는 거에 선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왜냐면은 이게 이상해요. 내가 뒤에다 힘을 주면요 소리 나는 위치가 앞쪽에서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뒤쪽에서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라고 연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기 이마를 뒤로 밀고 자기는 앞으로 밀면서 해보세요. 아, 시작.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서 밀고서 나는 뒤로 밀어. 시작. 그러니까 몸이 느끼는 거 편하기도 이게 편하고 노래도 소리도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풍성하게 나야 돼요. 앞에서 마스크라 나는 거니까. 땡큐. 자, 숨 안 쉬고 어떻게 노래하느냐? 그리고 숨 안 쉬고 노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숨 안 쉬고 노래하는 게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호흡할 때 들숨 날숨 할 때의 그 인터럽션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성악에서는 빠른 곡도 많고 그런데 그 중간에 숨 한번 잘못 쉬었다가 놓쳐버리면 끝나거든요. 자, 그걸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에 우리가 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던 주위의 근육과 그 스페이스들이 숨을 안 쉬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집에서 연습할 때는 숨을 쉬면서 어린애처럼 연습하지 말고 숨을 되도록이면 참고서 노래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곡이 있으면 그거를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숨이 안 쉬는 것을 일본 말로 반가이라고 하죠. 반가이. 숨 안 쉬는 것을 보충이라고, 한국말로 뭐라죠?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쓰던 근육이나 스페이스가 적당하게 넓혀지거나 활성화가 돼요. 이게 가수들이나 성악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연습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성악가 되려고 하기에는 좀 늦었죠?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집에서 숨을 안 쉬고 연습을 하라고. 숨을 안 쉬고 연습해봐. 그러면 안 쓰던 그 공명 스페이스나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디벨롭이 됩니다. 다시 시작. 이번에는 스타카토로 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자, 레가토로 하다가 스타카토로 하면요.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불문율이 레가토는 소프트하고 스타카토는 hard, strong한 거.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할 때 하고 스트롱하게 해놓고 스타카토로 할 때는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소프트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스타카토 할 때는 강하게. 자, 스타카토로 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레가토로 한 번 더 셋, 넷.
자, 우리 목사님부터 해봅니다. 시작. 오, 많이 나였어, 진짜. 자, 목사님, 시작. 좋습니다. 집사님. 입을 조금 더 벌려보세요. 자, 그리고 배에다 조금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훨씬 낫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한 것이 자신은 모르죠. 지금 후드를 낮추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모르죠. 근데 오늘 연습한 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후드가 낮아졌어요. 옛날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달라요. 다시 한번. 시작. 좋아요. 그대로만 하세요. 자, 선생님. 한 번 더 해봅니다. 둘. 네, 집사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목에 힘을 안 줘.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에 힘 주면 안 좋거든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입을 조금 더 둥글게 펴고서 배에 힘을 좀 주고 호흡을 밀어주세요. 시작. 많이 안정됐어요. 제일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약간 좀 그게 있더니만은 지금 굉장히 노멀라이즈 됐어요. 자, 권사님. 한 번 더. 둘. 루치아노 파바라순 같아. 잘했어.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 목소리가 좋아. 톤이 좋아. 아니, 우리 성악교실에서 이런 말 하면 곤란하지만 팝송 하면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좋아요. 배에다 조금만 힘 주고 다시 한번. 둘. 좋아요. 자,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처음에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비디오로 한번 보세요.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소리도 음정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클래스가 끝나가니까 이게 안정이 조금 돼요. 나는 찬양합니다. 힘있게! 자, 마지막에 너무 의욕이 앞서면은 음이 약간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다 힘을 주고 음정을 정확하게 지시키면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찬양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내가 하면은 소리를 아로 합시다. 마지막에 끝나는 거 우리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번에 아주 길게 시작. 이 정도까지 길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자, 오늘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오봉근 집사님이 그거 촬영하시느라고 안 가져오셔가지고 연습을 못 하시고 집에 가서 이거 보시면서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배우고 난 전과 배우고 난 후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자기가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우리가 6번 클래스 6부터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뭐 찬양곡도 좋고 우리가 팝송도 좋고 부르면서 이제 성악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코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너무 지금부터 앞서가지 마시고 지금은 이론이 지금 클래스 5 중에 2개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이론이 3개, 3 클래스 더 있어요. 발성하는 거하고. 그걸 이제 기대하시고 배우는 거 족족 집에서 리뷰하셔가지고 자기 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6시 4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대는